이수페타시스는 MLB 다공층 기판 업체들이 버리고 떠난 레드오션 시장이다라고 비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실제 기업에 찍히는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도 한미 반도체보다 이수페타시스가 월등히 좋다. 점점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 오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장 끝났고 요새 장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산 강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노쇼 거의 없었고요. 40명 넘는 분이 진짜 열광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오셨고요. 30대 초반 분도 오셨고 60대 넘으신 분들도 오셨고 30대부터 거의 70대까지 오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커플분들, 부부나 커플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열띠게 들어주셨고, 저희가 예약한 시간을 거의 예약한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2시간 40분 넘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아무도 제가 봤을 때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음료수도 챙겨주시고 끝날 때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물론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2차전지 가격이 많이 빠져서 제가 그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하지도 않았지만 2차전지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2차전지 주가가 부진해서 우려했는데 기분 나빠하고 우울해 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감정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니까 우울해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부산분도 굉장히 따뜻하게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또 아주 열띤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산에서 완전 감동받았고요. 제가 부산 근처에서 부산 포함해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엔지니어 생활했는데 제2의 고향 가니까 너무 뜻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분기마다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제가 조금 여유나 형편이 더 생기면 분기마다 가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신 많은 팀원분들과 한 명만 지원을 받아도 가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 이 회사 대표님한테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부산은 진짜 많은 분들 제2의 도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또 부산에 또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싶으니까 또 불러주시고 열렬히 응원해 주시면 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다 못했거든요.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대구에 갑니다. 대구 너무 기대되고요. 대구 한 번도 저는 대구를 지나는 가봤는데 대구에서 직접 뭘 먹는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대구에서 시간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강연도 하고 대구 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데 그때 잡은 데도 거의 60명에서 70명 정도 잡을 정도 사이즈니까 이번에도 최소한 70명 정도 이상 되는데 잡는 걸로 저희 팀원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큰데 잡을 거니까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세요. 대구 강연에 아마
이제 공직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대구 강연에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와서 꼭 직접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저하고 투자 관련돼서 정말 다양하고 좋은 내용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그런 분들 제가 끝까지 남아서 어떤 분 뭐 질문 7개 한꺼번에 하신 것도 다 답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질문도 해주시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거기 부산 강연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강연장 오신 분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대구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2차 전지는 조금 부진한 반면에 반도체는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사실 조금 무겁긴 한데 하이닉스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그 전체 지수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 중에 투자 유망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밸류에이션도 점검하고 관련된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나 체크 포인트가 뭔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절대로 어떤 투자 권유, 투자 자문, 매수 매도 리딩방 전혀 하지 않고요.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사칭하는 채널 여전히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 전혀 하지 않고요. 오로지 저를 도와주는 어스 얼라이언스 팀원분들하고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어스 계정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관련된 모든 영상은 절대로 종목 추천 매수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관련 기업들에서 분석하는 스터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경고 문구 계속 나갈 겁니다.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 중에 저한테 굉장히 비방하거나 악성 비방하거나 그 막말하는 거를 걸러주는 장치에 랴옹이 님인 것 같습니다. 랴옹이 님이 걸러주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 그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재미있다고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짜 감동 먹은 게 이 부산 강연의 영상을 50번 이상 돌려보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다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제가 공부하고 제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서라도 굉장히 많은 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다른 양극재 업체 외에 실적 나온 것들까지 다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다 훑어서 2차 전지 이슈 체크 때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 정도가 지났네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를 비방한다기보다는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진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숫자, 실적의 성장성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를 압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미반도체의 기술적 TCB 본딩 장비에 대한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기술력 때문에 훨씬 그 고부가 가치를 받아야 되고 이수페타시스는 대부분의 이 기판, MLB 다공층 기판 업체들이 버리고 떠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레드오션 시장이다라고 비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저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숫자나 밸류에이션 측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글로벌 고객화 다변화 측면은 훨씬 저는 한미반도체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숫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실제 기업에 찍히는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도 한미 반도체보다 이수페타시스가 월등히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를 같은 반도체 직군에서 비교해봐도 여전히 이스페타시스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마침 이거를 찍는 11월 23일 목요일 종가를 봤더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단기간에 또 다시 조금 주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일종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고 있지, 이스페타시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서 점점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긴급으로 이스페타시스 리뷰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 순이고요. 11월 22일 어제자 기준으로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1%를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전반적으로 숫자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균이 2차 전지가 부진한 사이에 113% 소부장 113%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 수익률보다 이 고점 대비 25.8%, 평균치가 25.8%밖에 안 빠졌는데, 눈여겨볼 것은 여기 보시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완전 신고가 영역이에요. 0.5%밖에 안 빠졌고요. STI 9%밖에 최고점에서 안 빠졌고, 10% 미만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5종목 이상 되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8%밖에 안 빠졌고요. 이오테크닉스 7%, 그 다음에 HPSP 7%, 한미반도체 7%, 상당히 10% 미만의 최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숫자가 찍혔던 거는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주가가 회복되면서 483%인데 요게 최근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빠지면서 한 470%대.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446%. 한미반도체는 오늘 3% 정도 빠져서 뭐 한 440%대. 이스페타시는 8% 넘게 빠져서 470%대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대 넘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하나 마이크론,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HPSP,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적은 수익률이지만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 17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좋았던 게 STI가 197% 수익률을 기록했고, TFE 요게 44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한미반도체 못지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넘는 수익률. 저는 이제 두산 테스나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에 두산 테스나가 120%가 넘는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 업체인 프로텍도 역시나 프로텍 관심 많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프로텍도 한번 다른 장비 업체랑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까 지금 팀원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텍 관련돼서도 138%의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의 아주 핵심 이 AI 반도체 최대 수혜자라면,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이 최대 수혜주로 레이저 장비 쪽에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단에서 SKC에 흡수합병됐죠. M&A 된 ISC가 189%,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113%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인텍플러스, 검사 장비 업체죠. 인텍플러스는 2차 전지의 모멘텀도 같이 있는 회사입니다. 15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유진테크 거의 95% 수익률을 기록했고, 최근에 주가는 거의 못 올랐다가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 올라오는 게 리노공업이 굉장히 견조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텍도 거의 100%에 가까운 9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 23일 목요일 아침 체결 강도인데요. 체결 강도 100 미만이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기 장기 다 합쳐서 지금 한 70 초반대에 매도세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그 반도체 관련된 그 다음에 IT 부품 기판 업체들은
주가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심택 물론 뭐 40%대 수익률이지만 훨씬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보다 훨씬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BH 같은 회사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3.5%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공정 해성 DS가 그나마 54%지만 다른 반도체 여타 장비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ISC를 제외한 역시나 장비단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비단에서 100%가 넘는 그 수익률 나타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센 놈만 계속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그 AI 관련된 것만 봤다면 AI 관련돼서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만 해서 또 매수매도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니고 어떤 특정 종목을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AI로 갔던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수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보다 훨씬 숫자가 좋기 때문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던 소재 부품, 예를 들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ISC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소모품 쪽에 하나마이크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소재 부품단의 하나머티리얼즈라는 회사랑 코미코라는 회사, 원익QNC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단에서는 장비 회사들보다 훨씬 수익률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한테도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공정 패키징에 두산 테스나는 여전히 좀 견조할 거라고 보지만 전공정 장비 쪽에 오히려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북미 클라우드사 구글이죠. 네. 구글의 매출이 2분기 기준으로 4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치면 50%대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이 북미 구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심지어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주니퍼란 유선 네트워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인텔도 고객사로 갖고 있죠. 이 외에도 추가 고객사 두세 개가 지금 그러면 북미에서 매출만 60에서 대략 70%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빅테크, 북미의 빅테크. 요거 보시면 기사를 가져왔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HBM 그리고 우량금융채 ETF 2종 출시했는데, 아이셀렉트 AI 반도체 핵심 공정을 기초지수로 해서 한미반도체 16%, 이수페타시스 9%, 이오테크닉스 8%, 하나마이크론 6%. 예. 그래서 HBM 뭐죠?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예. HBM이나 AI 관련 핵심 기업으로 구성했다. 나는 한미반도체도 좋은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도 좋은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다 투자하고 싶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셋의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에 그 월급 받으신 거나 퇴직금 받으신 거 일부를 나눠서 쪼개서 계속 조금씩 사서 모은다? 그 전략은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SA 종합 자산관리 계좌,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 계좌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세요. 세제 혜택 받는 상품이 원래 해외 비과세 저축 펀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없앴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거 세제 혜택 주는 거 굉장히 귀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ISA는 직장 생활 안 하신 주부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IS 종합자, 심지어 프리랜서 당연히 되고요. 알바 뛰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ISA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 계좌, 좀 어떻게 계좌를 활용하고 어떻게 그 계좌를 통해서 어떤 ETF나 ISA 계좌는 심지어 주식도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 꼭 알고 싶으신 분들 컨텐츠로 꼭 다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뭐 20분 이상 30분 이상 되면 그것도 저희가 콘텐츠로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제 혜택 관련된 거를 일단 맥스로 다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풀로 다 채우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요번에는 대구 강연 가서는 이 ISA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도 살짝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컨텐츠로 좀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좀 많이 요청해 주시면 그것도 진짜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근데 ETF도 저는 주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TF 투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IRP 퇴직연금 계좌, 그 다음에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요것도 내용을 다뤄달라고 하시면 내용을 꼭 다뤄달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그거를 내용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실적 잘 나왔죠? 우리는 실적 컨센을 미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미국은 실적 컨센을 보수적으로 잡은 걸 수도 있지만 실적 컨센보다 훨씬 다 잘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입니다. 뭐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4분기 중국 수요 감소 우려가 주춤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네. 땡큐 MS 마이크로소프트를 말하는 거죠. AI 반도체 소부장주 활짝. 그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이 MS로 갔죠. 그래서 MS에서 AI 칩 개발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MS를 고객사로 갖고 있죠. 심지어 MS 고객사 비중이 이수페타시스가 10%까지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관련돼서도 이수페타시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의 저사양 반도체 못 보내 미중 갈등 심화될수록 PCB 생산업체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마이크로소프트 AI 소식이 공급사 부가 실적 바닥 찍고 반등 전망 목표 주가 깜짝 상향 4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 목표가 상향 주가 반등 예고 고부가 모델 수주 증가 그 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에도 아까 미래세 자산운용 그 타이거 ETF 말고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 요게 보시면 한미반도체 25% 그 다음에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ISC 17% 리노공업 11% 네 여기는 특이한 거는 ISC랑 리노공업이 많이 들어있죠. 여기 하나마이크론 8.2 이오테크닉스 8% 이수페타시스 8% 요게 조금 더 그 변동성이 낮을 것 같아요. 장비랑 소재랑 골고루 담아있죠. 여기도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8% 담겨있는데 단점은 한미반도체가 너무 한 종목이 25% 과하게 담겨있네요.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유선 네트워크 쪽에서 이 TTM이란 압도적인 미국 1등 업체 다음으로 2, 3위에요.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데 18층 이상을 이 고다층이라고 하는데 이 18층 이상에서 글로벌 2, 3인데 대만 경쟁업체랑 중국 경쟁업체가 대만은 상당히 견조한데 대만 중국 업체가 상당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 3위는 충분히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위권 가능하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자, HBM 같은 경우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합니다. 데이터 입출력 통로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늘리고 디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12개까지 쌓아서 용량을 증가시키고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차선을 넓게 붙여가지고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 같은 복잡한 연산에서 GPU 같은 작업 집약적인 데이터 처리를 활용하기에 HBM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PU 같은 복잡한 연산에서 GPU 같은 작업 집약적 데이터 처리 활용하기에 HBM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가속기는 뭐냐?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뭐라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AI죠. AI를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다. 기계학습의 머신러닝, 인공신경망의 딥러닝 등 소프트웨어 영역과 함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 서버 쪽의 AI 가속기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북미나 유럽 고객사들한테 멀티레이어 본드,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서버, 스위치, AI 가속기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죠. 이 MLB 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는 층을 높게 쌓고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층도 높게 쌓아야 되고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여기에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뭐 레드오션 얘기하지만 층도 높게 쌓아야 되고 1번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층도 높게 쌓고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자, AI 가속기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 추론에 특화된 일종의 반도체 패키지 상품이다. 뭐라고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 상품이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중앙 처리 장치 CPU, 고대역 메모리 HBM을 여러 개의 PCB를 겹쳐서 만든다. 뭐라고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중앙 처리 장치 CPU, 고대역 메모리 HBM 등 여러 개의 GPU 기판, CPU 기판, HBM 기판을 겹쳐서 여러 개의 PCB 기판을 겹쳐서 만든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 상품이다. 근데 이 AI 가속기에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AI 가속기 하드웨어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MLB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실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는 23년에 대략 2억 9천만 달러. 그러면 글로벌 전체 D램 수요 258.7억 달러 대비해서는 현재로서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 엄청나게 HBM 시장이 큰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시장 규모는 전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여전히 작다. 그래서 전체 D램 시장의 수요 개선을 견인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제다. 물론 성장의 스토리나 그림은 엄청 크지만 성장의 스토리에 대한 그림도 긍정적이지만 실제 숫자는 전체 글로벌 D램 수요 258억 7천만 달러의 1% 정도 수준이다. 근데 또 장점은 뭐냐? 기존의 GDDR6, 요 G는 그래픽입니다.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하나만 사도 3개를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당연히 마진도 좋아지고 실제 가격이 3배 비싸니까 P 곱하기 Q가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 이수페타시스는 대구에 3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미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 같은 경우는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는데 PCB를 4층 이상 쌓아 올린 제품이라고 하고 PCB는 절연판 위에 동박을 입혀서 회로를 형성한 기판이 PCB인데 그 PCB를 4층 이상 쌓아 올린 거를 MLB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개념 중에 꼭 아셔야 될 게 LPDDR이랑 GDDR이에요. 아까 G는 그래픽 DDR이라고 말씀드렸고 LP는 로우 파워. 저전력 DDR이라는 거예요. LPDDR은 보통 모바일 DDR이라고 해서 저전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요. 스마트폰용으로 많이 써요. 그죠? 저전력 DDR 메모리 해가지고 모바일에 쓰이고 보통 저전력 특성을 가진다. 스마트폰 단품에 쓰거나 아니면 UFS 숙제입니다. UFS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UFS랑 낸드를 어떻게 해요? 패키지로 만든 MCP 많이 들어보셨죠? MCP는 멀티칩 패키지예요. MCP 멀티칩 패키지의 형태로 사용하는데 요새는 크롬북이나 얇고 가벼운 노트북용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쓰는 GDDR은 뭐냐? 그래픽스 DDR이라고 하고 GPU, 그래픽 카드 등 그래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응용처나 데이터 센터의 가속 및 AI 같이 매우 높은 처리량이 필요할 때
데이터 집약적 응용을 위해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다. 그래서 뭐라고요? 데이터 센터 가속이나 AI 같이 매우 높은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집약적 응용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다. 이거는 GDDR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일반 DDR보다 속도가 빠르고 대역폭이 더 넓다. 그래서 GDDR과 HBM 표준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레드오션화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대부분의 북미 빅테크 고객사를 싹쓸이 하고 있다. 그래서 24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숫자를 쪼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달라진 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전체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게 이 중국의 후난, 중국 관련돼서 1,5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면 1,250억에서 1,280억으로 대략 200억 정도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벌크업을 하냐? 본사하고 미국 법인에서 약간 벌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유선통신 장비랑 이 데이터 센터인데 유선통신 장비는 올해 기준으로 이것도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밴드 구간을 가져왔고요. 대략 23년도가 2156에서 2283억이니까 2200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이 42%에서 중요한 건 32%로 유선통신 장비 매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2600억에서 3000억 정도 밴드 구간인데 매출이 대략 2800억 정도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내년에는 한 4300억 정도 4155억에서 4515억이니까 평균 치면 4300억이죠. 2800억에서 4300억 가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 센터는 49%에서 60%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북미 데이터 센터가 이수페타시스의 핵심 매출 비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상당히 적죠. 무선통신 장비는 대략 0.4%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200억인데 이수페타시스 본사가 대략 860억에서 1000억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차지할 거로 보고 있고 중국 후난이 174억에서 19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영업이익률은 본사가 한 15.5% 제일 좋은 마진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주법인이 흑자전환돼서 2%대 후난, 중국 후난의 14.5% 정도 마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은 역시나 캐시카우는 아까 말씀드린 유선 장비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AI 가속기 쪽이 30% 매출에서 40%, 50%, 60%까지 커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월의 수주 면적이 16.7 평방메타고요. 월의 생산 캐파가 15평방메타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3% 빠진 1662억으로 좀 선방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큰 폭에 빠졌는데 132억 기록했는데 이건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 매출은 대략 10%, 영업이익 20% 미달한 수준인데 역시나 안정적인 핵심 캐시카우 마진이 아직까지는 AI 가속기보다 이 유무선 네트워크 쪽이 마진이 좋은데 더 높게 쌓기 때문에 마진이 좋습니다. 보통 MLB 그 고다층 기판은 높게 쌓을수록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데 지금 더 높게 쌓는 유선 네트워크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마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게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계속 쌓는 층이 거의 유선 네트워크 못지않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선 네트워크와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AI 가속기 매출은 폭증하고 있다. 아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북미 클라우드사 구글의 매출만 4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국 빅테크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왜 비용이 많이 들었냐, 그 다음에 왜 마진을 깎아먹었냐. 4공장, 지금 4공장 신규로 내년 6월 달에 양산 스타트 끊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4분기에 신규 공장이 내년 6월 달에 양산하는데 당연히 설비 이전 비용이 들어가고요. 공장 캐파를 늘리니까 인력을 채용했잖아요. 인력을 대략 100명 정도 채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다. 이거는 다 모두 일시적인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돈을 못 벌어서 구조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게 운영비가 든 게 아니고요. 캐파 증설에 따른 자연적인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글 집중 AI 가속기 수주 물량은 3분기에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격 비싼 고가 제품 위주로 가격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이익률이 10%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장 4공장이 내년 6월에 본격 가동될 건데 내년에 특히 AI 가속기 쪽에 신모델 나오면 가격 판가, P가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 100명 충원한 거, 설비 이전 비용,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코스트가 감소하고 P가 올라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델 수, 북미 엔비디아, 구글에 집중됐던 AI 가속기의 모델 수가 최소 4개 이상 확대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4분기에 신규 수주가 예상되면 24분기에는 Q도 폭풍 성장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그 IT 커머디티 제품 수요 부진으로 IT 전반적인 시장 캐펙스를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일반 데이터 서버 쪽에도 기존의 재고 축적분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일반 데이터 서버 쪽에도 메모리 반도체 신규 주문이 들어가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랑 일반 데이터 서버 쪽에 회복 전망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쪽 신규 고객사가 3개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때문에 판가도 인상되고 신제품이 1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효과에다가 신규 고객사도 3개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과 고객사 다변화만큼 좋은 건 없는데 제품과 고객사가 모두 북미의 빅테크로 제품 고객사 다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 네트워크, 이수페타시스 유선 네트워크의 큰 고객은 브로드컴, 시스코입니다. 근데 브로드컴에서 11월 달에 신규 칩 발표를 했고요. 이쪽으로 스위치랑 라우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분기 신공장 본격 가동돼서 하반기 양산하면 Q가 폭증할 건데 AI 가속기 유선 제품 모두 내년에는 Q와 P가 모두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제가 부산 강연 때 말씀드렸죠. 주식의 가장 큰 속성은 뭐다? 선반영. 선반영이랑 속성이 있죠. 24년 말에 이렇게 P와 Q가 모두 폭풍 성장하면 당연히 주가는 선반영 하겠죠. 어느 정도 텀이 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텀이 있다. 생산 실적 가동률 보시면 가동률 거의 100%, 2분기 기준으로 가동률 100%고요. 지금 생산 실적도 꾸준히 다시 증가세. 작년 4분기까지 계속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DS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가속기 수주가 2분기 기준으로 586억인데 아까 분기 수주 600억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주 잔고가요 2207억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AI 가속기 쪽 북미 빅테크만 2207억이고요. 연간으로 3분기까지 누적 2207억이니까 4분기까지면 2500억 충분히 달성할 것 같아요. 지금 유선 통신용 MLB 고다층 기판은 4개 업체만 살아남았어요.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유선 N사,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8%, 시스코 13%, 그 다음에 이거 북미의 한 5위권이죠. 주니퍼 통신 네트워크가 7%, 구글 서버 쪽이 41%. 자, 구글 서버 쪽 인상적인 거는 116%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규로 10% 추가됐고요. 이 엔비디아 안 나왔는데 엔비디아도 대략 8에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비중 계속 늘어날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경쟁사 물량을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경쟁사 물량을 뺏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신규 칩 발표 아까 말씀드릴 때 경쟁사 시스코에 해당되겠죠.
24년 신제품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400기가에서 800기가 라우터, 아까 라우터 숙제로 말씀드렸어요. 800기가 라우터 스위치 업그레이드 수요 사이클이 도래할 거다. 그래서 지금 통신칩에 들어가는 거는 40고다층 이상, 40층, 초고다층이에요. 왜냐? 초고다층 높이 쌓을수록 마진이 많이 남는데 아까 AI 가속기는 저마진을 한 이유가 AI 가속기는 지금 구글의 첫 스타트 끄는 게 대략 18층이고요. 지금 24층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층, 네, 제가 알기로는 24층인데 더 높을 수, 2, 3층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4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점점 격차 40층 통신 네트워크랑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다. 40층 이상 MLB 고다층을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4년 6월 생산 가동되면 대략 47% 생산이 증가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IT 부품사들 3, 4분기 톤다운 되는 거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네, AI 기판 매출 확장 과정에서 낮은 수율, 네, 수율이 떨어진다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수율이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3분기부터 수율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가 구조 훼손된 부분이 당연히 사공장 설비 이전 비용이랑 인건비 측면인데 이건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판에 들어간 원자재, 원부자재비 비용 부담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내년 24년에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모든 비용적인 코스트 측면도 떨어지기 때문에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30% 이상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신규 수주가 3분기 대비해서 수주 물량도 10% 이상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30% 이상 개선되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 훨씬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23년 7월 달에 본격 매출이 발생했던 북미 신규 AI 가속기 품목이 아까 24년도 기준으로 4개 이상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이 4개 이상 늘어나면서 P 공급 단가가 늘어나는 건데 이 늘어나는 이유가 차세대 AI 가속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기판 매출 비중은 내년에는 34%에서 대략 한 40%대까지 AI 기판 매출 비중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구글의 편중, 구글이 41% 편중돼 있던 매출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S 10%, 그 다음에 엔비디아 10%, 주니퍼 10%, 그 다음에 인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니퍼, 인텔도 골고루 지금 신규 AI 차세대 가속기랑 신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도 골고루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엔비디아, 주니퍼, 인텔 다 모두 상당히 안정적인 북미의 빅테크 공급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시스코나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브로드컴 또한 기존 제품 유선 장비랑 통신 장비 신규 주문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 생산의 80%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MLB 산업 AI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세계 1등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을 뿐더러 AI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 업황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MLB 기판은 층수가 높을수록 높은 기술력이다. 예. 높이 쌓아야 되고 두께도 일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더 고난이도 기술 공정이 있는데 이게 비포랑 IBH 특수공정입니다. 자, IBH 특수공정이 뭔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비포랑 IBH 특수공정이 적용된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포나 IBH 특수공정을 포함한 고다층 MLB 제품은 일반 MLB 제품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비싸고요. 그리고 심지어 20층 이상의 고다층의 비포 IBH 공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수페타시스가 유일하다. 원래 대덕전자도 가능했는데 대덕전자는 FCBJ 기판 쪽으로 FCBJ 기판을 집중 육성하고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하죠. FCBJ를 집중 육성하고 대덕전자는 사업성 중단 이유로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였는데 MLB 기판을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대덕전자만 중단한 건 아니죠. 심텍, 그 다음에 뭐 해성 DS, 그 다음에
심지어 뭐 LG 이노텍 뭐 이런 회사들도 다 경쟁사들이었는데 경쟁사들이 더 비싼 아니면 더 기술력이 높은 걸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상당히 이수페타시스가 남은 시장에 끝까지 버텨서 레드오션 시장에 버텨서 살아남아서 그거를 싹쓸이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업체 외 말고 일본의 히타치랑 교세라도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길어져서 2부에 또 재밌고 신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